1997년 대구광역시 동구지역에선 이춘재 연쇄살인에 버금가는 의문의 살인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1월과 2월, 40일도 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일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무려 8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9명, 모두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우리 주변 어딘가에 살인마가 살고 있다며 연쇄살인을 의심했지만 수사 초기 원한, 치정, 강도 이런 범행으로 잡고 각각의 살인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나눠 점점 수사 인력을 분산시켜버립니다. 그 사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달아 생기는 살인사건 그 소식에 당시 대구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 공포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결국 2월 23일 총 8건의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자 그 책임을 물어 형사과장 및 기타 경찰들을 직위해제시키고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해 159명의 전문 수사 인력을 사건에 투입시킵니다. 그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사건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연쇄살인이 아니었나 봅니다. 2월 1일에 발생했던 대구 동구 신암 5동 45세 권씨 살인사건의 범인 반모씨가 인천에서 검거되는 걸 시작으로 2월 2일 발생했던 대구 동구 신암 4동 다방 여주인 피살 사건의 범인 29세 승씨도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는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합수사본부는 이전 수사 자료에서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면밀히 사건 자료를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 1997년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동구 유라동에 있는 한 가정집. 남편분이 출근한 뒤 집에 있던 주부 31세 김씨와 4세의 어린 아들이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범인은 현장에 홀로 침입해 예리한 흉기로 김씨와 그리고 김씨의 아들 목 부분을 직접 공격을 했고 경찰에 도착 당시 이미 김씨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어린 아들은 중상을 입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흔적은 집안을 뒤진 흔적, 그리고 현금 7만원을 훔친 것, 또한 평범한 남성 발자국이 전부였죠. 사건 발생 당시엔 CCTV도 없었을 뿐더러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아 수사는 그렇게 난항에 빠진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일 1997년 2월 20일 밤 11시 50분경 대구 동구 신암 5동의 한 분식집이었습니다. 신고자는 피해자 18세 이모양의 할머니였지요. 늦은 시간까지 분식집을 운영하던 그날 잠시 가게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가게 의자, 테이블이 모두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혈흔들이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 떨어진 혈흔이 가리킨 곳은 가게 안의 작은 방이었지요. 이 양은 날카로운 흉기로 목 부분에 치명상을 입고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 1997년 2월 21일 밤 12시 30분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딱 40분 뒤였습니다. 대구 동구 신암 3동 신암교회 앞에서 새벽 기도를 가던 63세 김씨가 현금 7만원이 사라지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이 사건들의 특이점은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고 성폭행 흔적은 따로 없었으며 날카로운 도구로 목 부분을 집중 공격당한 특징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이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수사본부는 네 번째 사건 파일을 열게 됩니다. 당시 다른 살인사건의 목격자를 찾으며 동일 전과자를 탐문 수사하던 도중 2월 22일 밤 10시 15분 대구 동구 신암 5동의 한 가정집에서 사체 발견 신고가 접수됩니다.
피해자는 27세 남자 미용사 김씨였습니다. 2월 20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 미용실 원장님은 집을 직접 찾아와 봤더니 사망한 채 발견되어 최초 신고를 하셨죠. 시신을 검안해본 결과 20일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온몸뿐만 아니라 두 눈까지 처참하게 상황을 훼손해놨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치정살인의 모든 혐의점을 맞춰놓은 상황이었죠. 이렇게 이 모든 4가지 사건을 따로 봤던 초동수사. 하지만 통합수사본부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최대 반경 2km, 최소 반경 50m 사이에 위치했으며 범행 장소마다 공통적으로 목격된 20대 초중반의 한 남자에 대한 목격담이 존재했습니다. 초기 수사본부와는 다르게 나중에 만들어진 수사팀은 이 사건을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몽타주를 직접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갔고 결국 비슷하게 생겼고 당구장에서 봤는데 좀 수상해 보인다 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전담 수사팀의 형사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그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경찰이 밝힌 수사 결과였습니다. 8건의 연쇄살인 사건 중 4건은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4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20대 청년이었다. 살인사건이 8건이나 잇따라 발생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대구시 동구지역 연쇄살인사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시 동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해온 살인사건 통합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대구시 동구 신기동에 사는 21살 이승수 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대구시 동구 유라동에서 가정주부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일 밤과 20일 새벽 사이에 동구 신암동 남자 미용사와 분식집 여고생 그리고 새벽 기독길 60대 할머니까지 차례로 살해하는 등 모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술서 다 쓰고 범행 사실을 자기가 순수히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가죽장갑, 옷까지 그리고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메모지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씨가 4차례 참혹한 살인극으로 강취한 돈은 단돈 26만 원. 분식집 여고생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말해 인명경시 풍조가 극에 다다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나 좀 채우려고 갔는데 분식 좀 끝났다 하면서 큰 소리로 문을 여는 기라요. 그래갖고 홧김에 술도먹고 애가 열받아갖고. 범행 동기는 돈이 필요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 한 번 사람을 죽여보고 난 뒤부터 에라 나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11월 가출에 돈이 필요했다. 4월 군 입대 전 마음껏 놀려고 가출을 했다. 칼을 대구 칠성시장에서 호신용으로 구입했다.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지만 경찰의 검문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승수가 범인이 맞았을까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2월 27일 오전 1시 같은 동네 사는 친구 집에서 검거를 하며 모든 증거품이 확보됩니다. 범행에 쓰였던 등산용 칼 2자루, 혈액이 묻어있는 가죽장갑, 당시 신었던 모든 신발까지 뿐만 아니라 사망했던 미용사 김씨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까지 모두 다 증거물로 압수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무고한 5명을 죽이려 시도해 4명이 사망했고 피해자 중 3명에게는요 1시간 5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승수, 21세 나이로 사형수가 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범죄의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3세 일용직 근로자 아버지, 43세 식당 종업원인 어머니, 이남 중 마지로 태어나 15세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 17세 특수절도죄로 구속,
다니던 고등학교는 퇴학을 당합니다. 이후 1996년 1월 야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즉 전과 3범 상태였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일으킬 당시돈 집행유예 상태였지요. 1996년 11월 가출난 이후 포항, 대구 그 인근을 다니며 인근 만화가게와 당구장, 술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1997년 4월 공익근무요원 입대를 앞두고 돈이 필요했다라는 느낌이 와 그때부터 범죄 행각을 저질렀지요. 처음엔 살인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처음 사람을 죽인 뒤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더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정말 진실일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구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저질렀던 4건의 살인사건 중 3건의 살인사건은 단 하루 1시간 5분 이내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라는 질문에 1997년 2월 20일 오후 9시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에서 당시 피해자 27세 김씨, 남자 미용사 김씨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와 함께 김씨의 집으로 이동을 해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김씨가 자신의 몸을 더듬어 그게 화가 나 흉기로 등과 눈을 찔러 살해하고 돈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흉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진실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이 그러니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5분 뒤 김씨의 집에서 약 50m 떨어진 분식집을 향해 갑니다. 그곳에가 마치 엄청 화가 난 듯한 남자가 들어와 18세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했죠. 그 살해 이유도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들어와 음식을 달라라고 했는데 영업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 안에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배가 고파 분식집에 가 또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40분 뒤 분식집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신암 3동 신암교회 앞으로 가 당시 새벽 기도를 가고 계시던 분, 아마 기도를 가니까 돈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반항을 하자 흉기로 살해를 해 현금을 탈취했다는 뜻입니다. 1시간 5분 동안 자신을 언짢게 했고 기분이 불쾌했고 한 번 죽이니까 그냥 나 몰라라고 죽였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 연속적인 살인사건을 일으키기 10일 전이었던 2월 10일 가정집에 침입해 이미 살인사건을 저지른 상황이었죠. 한 번 저지르니 그 다음부터 아무렇지 않았다. 그 말은 뒤에 연속살인 때가 더 말이 맞지 않을까요? 사실 궁금합니다. 그가 정말 진술한 대로 피해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이승수가 진실로 다 이야기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일부 합리화를 하기 위한 변명뿐이었을까요? 그는 사형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형수 이승수,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뒷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3월 7일날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승수가 장기기증의 뜻을 밝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분식집에서 사망했던 그 18세 여고생의 어머니가 찾아가서 용서의 뜻을 이제 비춰요. 참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승수가 자기가 이제 사형을 당하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참회를 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 이승수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에게도
뭐 혹시 이승수를 알고 있냐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얘기를 많이 이제 전달도 받은 게 있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굉장히 속된 얘기로 허세죠. 그런 게 되게 강하다라고는 전에 들었어요. 뭐 운동을 좀 잘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황이라서 운동을 좀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형수라는 그것 때문에 뭐 할 게 없으니까 사형수다 보니 오래 있다 보니 뭐 이것저것 시킨대요. 뭐 그냥 자기가 안 하고 뭐 자기한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저 사람이 얘기한 것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그리고 뭐 장기 기증을 한다라는 뜻을 비췄다라는 걸로 사실 용서가 된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더더군다나 사형 집행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물론 용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당연히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그 용서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모두가 용서를 한 건 아니죠. 끔찍하게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승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첫 번째 범행으로 알려졌던 그 사건 있잖아요. 모자를 동시에 공격을 했던 사건. 근데 참 이 부분을 좀 아이러니해야 하는 것 같아요. 4살짜리 남자애가 집안에 있었는데 그 아이까지 공격을 했다는 문제 때문에, 그게 보통 연쇄살인마들 그런 행동 잘 안 하거든요. 그 어린애들까지 건드리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공격을 가한다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으로 따졌을 때죠. 현재로 따졌을 땐 진짜 반사회적 인격장애 모습이 보여요. 그때는 뭐 그런 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정신과 같은 병원을 다니고 있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뭐 이승수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요. 그냥 반사회적 인격장애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하겠죠. 그런 케이스로 살았던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범죄 경험치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사람을 2월 10일 날 죽이고 나서 10일 뒤부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 않아진 거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그냥 자기 화난다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도 참 뭐라고 할까,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역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 그 살인사건 순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이제 잡힌 과정, 밝혀진 과정이었지만 2월 10일 날 그 모녀를 한 분 돌아가셨죠. 아이는 살았지만 그 사건을 저지르고 10일 뒤에 이 남자를, 이분 피해자 김씨, 남자 미용사 이분을 만나요. 이분하고 그러니까 원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저기 그때 당시 집 전화번호인데, 연락을 해서 이제 술 한잔 뭐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동성애자다라는 내용이 미리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술을 같이 먹고 그 집에 가서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술을 막 미친 듯이 먹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좀 다른데, 2021년의 입장에서 이승수의 범죄 패턴이라는 걸 좀 분석을 해보면, 사이코패스고 반사회적 인격장애고 사람을 죽인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린 아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성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얘한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남성일 확률이거든요. 남성에 대한 게 제압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남성에 대한 부분을 제압을 하고, 그 이후에 나와서 이제 여기가 좀, 이제 전문가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남자를 죽이고 나와서 씩씩거리면서 분식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흉기를 다 들고 씩씩거리면서 분식집에 가서 나 배고프니까 밥 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영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긴장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감정의 선이 그대로 갔던 거고,
뭐 사람 죽이는 게 진짜 아무렇지 않은 케이스가 된 거 있잖아요. 네가 뭔데 지금 내가 달라고 할 때 그래? 라고 하면서 속된 얘기로 진짜 자신감이 넘쳤던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서 끝나지가 않았어. 보통의 범죄자면 뭘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숨어야 돼요. 도주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얘는 도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또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셨어요, 여러분? 사건들마다 이유가 있잖아. 첫 번째는 뭐 집안에 가정 침입해서 돈 훔치려고, 그건 것 같아요. 분식집 밥 안 줘서. 그리고 뭐 이제 그 남자 미용사 자기 몸을 만져서, 이런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돈이었지만.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 때가 마지막 이제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말이 진짜 무서운 게,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이라 돈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그러니까 일반 강도 살인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쇄 살인마가 아니라 일반 강도 살인.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막 너무 죽여야 되겠다는 게 강해서 막 죽였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처음 그러니까 강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 것처럼, 지금 시기에 교회 가는 사람이면 돈이 있겠지. 그럼 돈이 있으니까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지. 이런 부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움직였다는 문제라서,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이승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뭐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에 가깝고 반사회적 인격자는 100%고요. 그리고 모든 게 자신 위주로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였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거. 반항하니까 죽였다. 돈만 뺏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죽였다. 내 몸을 만져서 죽였다. 뭐 이런 식이었던 거라서, 분명히 처음 그 미용사 김 씨랑 만나서 술 먹을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저런 얘기가 됐을 거고, 그러고 나서,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술 먹으면서, 아니면 술 먹기 전부터 그런 걸로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안에서 이걸 노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승수가 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범죄자가 100%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내용을 섞으니까.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 사건이 아니라서, 네, 아프리카에서 얘기를 더 할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